여러분들이 이제 엔진 차트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할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엔진은 출력이 회전수에 비례해요. 그러니까 한 엔진에서 여러분들이 엔진 출력 회전수를 올리면은 토크는 일정하고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은 출력이 정해집니다.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속도를 내기 위한 동력은 우리가 유효동력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. R이 아니죠, P죠. 유효동력은 속도 곱하기 저항이고,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해요? 되게 뭐 저항계수 곱하기 2분의 1 로 V제곱 S라고 아마 저항 추진 때 배웠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V제곱, 여기는 V1제곱. 그러니까 V의 세제곱에 비례하겠죠, 동력은. 그래서 속도를 올리면은 속도의 세제곱으로 동력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EEDI에 유리한 거 얘기할 때 아마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동력은 속도 세제곱에 비례하고 EEDI는 속도분의 P에 비례를 하니까 얘가 V 세제곱이 되고 결국에 EEDI는 V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도를 낮출수록 유리하다 라는 얘기 있었죠.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EEDI가 페이지가 올라가면은 배속도를 줄여서 대응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. 뭐 여하튼 좀 많이 나갔는데 요 식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엔진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구하셔야 되냐, 카탈로그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. 하나의 실린더, 엔진 실린더 하나에서 회전수는 82에서 105rpm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거기를 벗어나는 영역은, 거기보다 낮은 영역은 엔진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요. 거기보다 높은 건 엔진이 못 돌아가요. 그 정도 회전수까지. 그래서 이 안에서만 성능이 나온다 라는 거고, 여기 여러분들이 엔진을 돌린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엔진 운영 조건은 이 안에서 돌아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실린더 당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곱하기 6을 하면은 뭐 얼마만큼의 범위가 나오겠죠?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엔진이 돌아야 돼요. 엔진이 돌아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? 여러분들 SMCR하고 NCR하고 두 개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뭐 그 정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시로 주었던 엔진에서 엔진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는 필요한 게 이만큼이에요. 13,735kW인데 지금 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실린더 하나에 이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곱하기 우리가 실린더 7개 달 거거든요. 그럼 곱하기 전 6이라고 썼는데 곱하기 7을 해주셔야겠네.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범위가 나오겠죠. 엔진 회전수는 안 바뀌어요. 피스톤 더 단다고 해서 회전수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. 가로축은 똑같고요. 세로축은 이제 그냥 킬로와트죠. 퍼 실린더가 아니라.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곱하기 7을 하면은 뭐 얼마예요? 대충 14,000. 그다음에 얘는 17,000. 이 정도 나오겠네요. 아래쪽은 14,000. 이쪽은 얼마예요? 14 곱하기 7 하면은 한 10,000 정도 나오겠네.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.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SMCR 얼마를 원해요? 13,700. 보면은 여기가 아니네. 지금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. 그림이. 한 이 정도 나오겠죠. 그러면 여기가 SMCR. 그 다음에 여러분들 NCR은 얼마예요? NCR은 얘보다 좀 작으니까 뭐 우리가 10% 깐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12,000 정도? 이 정도에 걸리겠네요. 동력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동력에서 회전수는 또 얼마로 세팅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저번에 회전수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참조우선 설명할 때 회전수는 동력의 3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. 그래서 여러분들 NCR 회전수는 SMCR 회전수에서 동력 차이의 3분의 1제곱만큼 해줍니다. 한 3% 정도 까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요거 값 자체가 90%잖아요. 그래서 3분의 1제곱 하면 3% 정도 까요. 97% 정도.
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MCR 위치를 여기다 잡았잖아요. 그럼 이때 뭐 회전수가 예를 들어서 100rpm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NCR 회전수는 얼마로 나와요? 97rpm이 나오는 거예요. 아니면 여러분들이 엔진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SMCR 나오는 회전수를 요 선이 만나는 어디든지 써도 되거든요. 뭐 한 여기쯤 썼다고 쳐요. 그래서 90rpm에서 SMCR이 나온다. 그러면 NCR은 얼마가 돼요? NCR 회전수는 90rps의 97%니까 뭐 한 88rps, 87rps 그 정도 나오겠죠. 그 정도 값들이 여기 엔진 차트 안에서 놀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. 지금 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회전수와 엔진 출력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했고요.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배 전진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배 전진 속도는 프로펠러 회전수에 어느 정도는 비례할 거거든요. 정확히 비례하진 않아요. 슬립이라는 문제 때문에. 근데 설계 속도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비례하게 갈 겁니다.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면은 프로펠러 회전수도 맞춰서 증가할 거예요. n이라고 칩시다. 그렇게 되면은 둘이 같은 축에 그릴 수 있죠.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엔진 차트에서 뽑아낸 네모고요. 엔진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뽑았고 속도에 따른 우리가 속도에 따른 전달 동력에다가 해상 여유 15% 곱해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래프가. 그래서 여기랑 아까 우리가 NCR 곡선 그랬던 거 있죠. NCR 이 안에서 논다 했잖아요. 거기서 만나는 점이 실제 배가 운항하는 회전수, 속도, 동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속도랑 회전수에 대해 겹쳐서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저항 추진 해석을 제대로 했다면은 구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그때 동력점에서 이제 연료 소모량이 얼마나 되냐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. 그래갖고 EEDI는 어차피 75% 선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75% 값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? 1kW 동력을 1시간 동안 내려면은 154g의 연료가 필요하구나 라고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1kW를 1시간 동안인데 우리는 뭐 NCR에서는 아니면 MCR의 75%에서는 13,700 어쩌고 저쩌고에 0.75를 곱해줄 거고 거기다가 154g을 곱해주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EEDI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EEDI 계산할 때 탄소 뭐 카본 팩터가 3.8이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배가 75% 동력에서 내놓는 탄소 배출량이 나오겠죠. 이산화탄소 배출량. 그래서 SFOC라는 게 엔진 카탈로그에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이 EEDI 계산하는 데 쓰라고. 그 정도 얘기를 했고요. 이제 뒤쪽에서는 우리가 엔진 얘기했고요. 처음에 NMCR이었죠. 이건 엔진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아까 카탈로그에 있는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제일 위에 숫자 있죠? 이게 NMCR이겠죠?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만큼 필요한데요. 해서 SMCR 만들었고요. SMCR에서 90% NCR이죠. 이게 됐고 그 다음에 파도가 없을 때 잔잔한 바다에서 설계 속도에 필요한 그런 동력이 있었죠. 설계 속도에 필요한 동력을 우리가 제동 동력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제동 동력에다가 1.15를 곱해주면은 걔가 실제 파도가 있는 그때 파도가 있을 때 14.5노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 되겠죠. 걔가 NCR과 같게 세팅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저항 추진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15%를 우리는 해상 여유라고 부르고요. 이거를 그래서 원래 선박의 저항 해석은 잔잔한 바다를 기준으로 해요. 근데 바다에 나가면 파도 때문에 15% 정도 동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회전수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? 당연히 3분의 1제곱이라고 했죠. 동력 차이의 3분의 1제곱으로 해가지고 회전수를 구해줍니다. 뭐 엔진 카탈로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정확한 값은 직접 해보세요. 이게 저도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뭐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동 동력으로부터 NCR까지도 갈 수 있고
단순히 동력 값이 아니라 회전수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다. 3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줘야 되죠. 여러분들이 추진기를 설계를 하실 때는 회전수가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 프로펠러 지름을 키워서 회전수가 낮아지면은 효율이 좋아집니다. 프로펠러 효율이 좋아지면은 그만큼 엔진을 작은 걸 쓸 수 있겠죠. 다만 프로펠러 지름을 무작정 키울 수는 없어요. 배 뒤랑 간섭이 나거든요. 거기에 대한 얘기가 뒤에 있는데 여기 있겠죠? 한참 뒤에 나오네.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잠깐 잘랐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